몇 년 전 어느 날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요 며칠간 몇 번을 전화해도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엄마, 작은 엄마가 잘 계신다고 했잖아. 엄마가 자꾸 그렇게 상관하면 괜히 작은 엄마 기분만 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내려놔야지 어쩌겠어?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어머님이 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도 알다시피 네 할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 작은 엄마랑은 통화해봤어? 뭐래? 네 작은 엄마 말로는 요즘 정신이 맑지 않아서 계속 잠만 주무신다고 하던데. 그럼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니까 괜시레 자꾸 전화하고 그러지 마. 그렇잖아도 작은 엄마 한 성격 하는데 괜히 또 싸움만 나니까. 제가 엄마에게 단단히 이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서는 작은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가 모시는 것보다 아들인 작은 아빠가 모시는 게 순리에 맞다고 하면서 말이죠. 작은 엄마 또한 그런 작은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그렇게 작은 아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물론 할머니는 성격이 까칠한 작은 엄마보다는 정 많은 우리 엄마가 더 편했겠지만 아들도 없는 집에서 괜히 며느리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 고향을 떠나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아빠로 인해 충격도 많이 받았었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엄마를 아껴주던 아빠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을 했고 엄마는 오랫동안 살던 그곳을 떠나 제 곁으로 오셨어요. 엄마가 떠나던 날 할머니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잘 지내던 며느리까지 멀리 떠나간다고 하니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모시고 갈까 고민도 했지만 작은 엄마가 아들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가긴 어딜 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우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혼자 효부인 것처럼 그러시는데 이제 아주버님도 안 계신데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을 모셔요? 이제 어머님이랑 형님은 남남이에요. 라며 우리 엄마를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동서, 남남이라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긴 했어도 우리 지영이까지 있는데 남남이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심하지 않아? 엄마도 순간 욱한 것인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형님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동안 그 긴 세월 형님이 어머님 모셨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죠. 작은 엄마가 엄마와 제 눈치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작은 엄마는 평소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질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약간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작은 엄마가 갑자기 반세까지 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기에 엄마와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좀 편히 살길 바랐어요. 평생 동안 농사일 하면서 할머니까지 모시면서 제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무난한 성격이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사법고시를 본다며 몇 년간 공부만 했었기에 제 뒷바라지도 만만치 않았었고요.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물론 그 뒤 어렵게 합격을 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우리 엄마는 묵묵히 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좀 편히 살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작은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 사실 저는 싫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엄마의 아침은 할머니의 반찬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으니까요. 할머니의 성격이 모나시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밥이라도 많이 남기시는 날이면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신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그곳을 떠나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 했지만 하루하루 서울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저도 엄마가 집에 있으니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심심할까 싶어 엄마에게 가까운 문화센터에 노래 강습을 권해드렸고 처음에는 무슨 노래 강습이냐고 펄쩍펄쩍 뛰던 엄마였지만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 마음에 드셨는지 나중에는 아주 열성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거기다 노래 강습반에 같이 다니던 한 분이 공방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곳에 마음 맞는 분이 몇 분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곳에서 수다도 떨고 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신 듯 했어요. 거기다 그 공방에 다니던 분 중 한 분이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었고 제가 나서서 그 일을 잘 해결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뒤 우리 엄마의 인기가 엄청 올라간 모양인데 그 사람들과 뜨개질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엄마는 몰라보게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며칠에 한 번씩은 할머니에게 꼭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말로는 할머니도 나름 잘 지내시는 것 같다며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엄마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할머니와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거참 이상하네. 네 할머니가 요즘 내 전화를 안 받아. 라며 걱정하셨어요. 잘 지내시겠지. 작은 엄마한테 연락은 해봤어? 네 작은 엄마야. 그냥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내가 자꾸 전화한다고 할머니가 귀찮다고 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네 할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시니? 진짜? 와, 우리 할머니 그새 변심하셨나 보네. 권순심 여사님 마음이 완전 갈대네 갈대야.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빨리 마음이 변해? 라며 제가 엄마에게 농담을 했어요. 여기서 권순심 여사님은 우리 할머니 성함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 내가 네 할머니를 한두에 모신 것도 아니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럴 뿐이 아니야. 어디가 아프신가?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은 엄마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좀 내려놔. 할머니랑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작은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엄마한테 다 맡겨둬야지. 엄마가 자꾸 그러면 작은 엄마도 기분 나쁘지. 그러다가 또 작은 엄마랑 한바탕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라며 제가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엄마의 걱정은 계속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어느 날은 제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할머니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작은 엄마, 저 지영이에요. 요즘 할머니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하던데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라며 제가 작은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니, 네 할머니 식사도 잘하시고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시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너나 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거니? 뭘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고 난린 거니? 라고 작은 엄마가 말을 했는데 작은 엄마의 말에는 왠지 모를 가시가 잔뜩 돋쳐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할머니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네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을까봐 노심초사인가 본데 아주버님 떠나자마자 네 할머니 두고 가버려 놓고는 뭘 그렇게 걱정하는 척이야 척이. 라며 작은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냥 두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거야 할머니를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모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간 저도 기분이 나빴던지라 말투가 좋지 않았어요. 제 말 듣던 작은 엄마가 내가 감히 변호사 말빨을 어떻게 이기겠냐마는 어찌됐든 잘 지내고 계시니까 자꾸 연락하지 말거라. 이제 아주버님도 안 계신데 사실 형님이랑 우린 남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라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엄마의 말을 듣던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던 엄마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한번 가서 잘 계신지 확인 좀 하고 와야겠어. 그리고 네 작은 아빠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엄마도 뭔가 미심쩍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가 오늘 작은 엄마한테 전화해봤는데 우리가 자기를 못 믿는다며 뭐라고 하더라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내려갔다가 괜히 작은 엄마랑 부딪히지 말고. 그랬다가는 할머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 라며 제가 엄마를 뜯어 말렸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엄마가 얘, 내가 뭐라고 했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라며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았겠니? 근데 번호가 자주 보던 번호도 아니고 해서 계속 전화를 안 받았었거든?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네 할머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숨이 차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날도 엄마는 공방에서 사람들과 뜨개질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는데 잠시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엄마가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전화기에서는 애미야, 나다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어디세요?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전화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놀란 채 할머니에게 물었다는데요. 그게 말이다.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내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날 좀 데리러 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라며 할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라뇨? 어머님이 요양원에 왜 계신 거예요? 작은 애가 나랑 못 살겠다고 날 여기다 데려다 주고 갔다.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네요. 그렇게 엄마는 제게 나 지금 네 할머니 계신 요양원에 가는 중이야. 당장 가서 모시고 올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럴 거면서 왜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 난리를 친 거라니? 그때쯤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목소리마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엄마는 요양원으로 바로 내려갔고 그곳에 계시던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린 할머니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작은아빠 부부가 기가 막힌 짓들을 해댔다는데 그 사실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잠시 할머니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할머니를 모시고 간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처음 한동안 할머니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답니다. 반찬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냈고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그런 작은아빠 부부를 보며 할머니가 고맙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었다는데요. 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작은아빠 부부가 할머니의 눈치를 보더니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본인들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앞으로 남긴 땅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랬는데 어차피 할머니를 모시고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 본인들이니 미리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은아빠 부부가 할머니를 모시고 간 이유가 그 땅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 작은아빠 부부를 보며 처음에는 그건 절대 안 된다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에 할머니가 그 땅을 자식들 명의로 돌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우리 엄마가 어머님, 눈 감으실 때까지 재산은 자식들한테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라도 말이죠. 꼭 쥐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우리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 부분에 대해 자주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작은아빠 부부의 말에 할머니가 펄쩍펄쩍 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펄쩍펄쩍 뛰자 작은아빠 부부가 조금 당황했고 한동안은 땅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조용하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작은엄마가 저는 어머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아직 못 믿어오신가 봐요. 어머님 땅 팔아서 어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 판 돈 가지고 특수 농작물 좀 키워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농사 지어서 돈도 쥐꾸리만큼 남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더 벌어볼까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대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잖아요. 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서운하네요. 라며 작은 엄마가 며칠 동안 할머니에게 말도 잘 안 하고 그저 한숨만 쉬어대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엄마를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며칠 후에 할머니가 작은 엄마를 보며 그럼 내가 니들 명의로 해줄 테니 니들도 나한테 뭐 하나만 해줘야겠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하는데요? 할머니 말에 작은 엄마가 눈까지 번뜩이며 물었고 효도계약서인가? 그거 하나만 써라. 그러니까 그냥 각서 비슷한 거지. 내용은 내가 작성할 테니 니들은 인감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보마. 물론 내가 니들을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니?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그래야 나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할머니가 작은 엄마에게 진지하게 말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말에 작은 아빠 부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다는데 이미 땅에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별 생각도 없이 대답한 듯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땅을 작은 아빠 부부에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받고 바로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작은 아빠 부부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데요. 우선 특수작물인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었다는데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뭔가를 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빠 부부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작은 아빠 부부 방문을 열어봤다는데요. 어머님, 노크도 없이 방문을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라며 화까지 내더랍니다. 아니, 니들 요즘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특수작물인가 뭔가 한다고 하지 않았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작은 엄마가 짜증까지 내며 방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뒤부터 작은 엄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는데 할머니에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난 어머님이랑 못 지내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그게 더 편하실걸요? 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런 작은 엄마가 그렇게 괘씸할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가 작은 아빠를 불러놓고 하소연을 한 모양인데요. 사실 어머니도 여기보다는 요양원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곧 이사 갈 거라. 뭐? 이사를 가? 어디로?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꼭 간다는 말이 아니라요. 라며 작은 아빠가 말을 돌리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할머니에게 요양원으로 들어가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쫓기듯 요양원으로 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지더래요. 하지만 차마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기에 한동안은 꾹 참고 있다가 결국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이기도 했으니 제 도움을 받으면 그 땅 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작은 아빠 부부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나 그 땅값 꼭 돌려받아야겠다.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내야겠어. 라며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넘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잖아요. 옆에 있던 엄마가 할머니를 나무랐어요.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자식이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데 애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다 내 잘못이다.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근데 효도계약서 그건 왜 쓴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썼는지 제 딴에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거 예전에 네가 사법시험 자꾸 떨어져서 네 아빠가 그만 때려치우라고 했었잖니? 근데 네가 한 번만 더 시험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었잖아. 그러면서 네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왔었잖니. 그리고는 거기다 네 도장까지 찍고 네 아빠 도장까지 찍어서 액자에 걸어뒀었잖니. 그때 네 아빠가 벽에 걸린 효도계약서만 보면 힘이 난다고 그랬었다. 꼭 해낼 녀석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 라고 말을 하던 할머니가 아빠 생각이 나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걸 기억했어? 그럼 작은엄마 작은아빠한테도 효도계약서에 도장 찍게 했어? 당연하지. 네가 한 거랑 똑같이 했지.
내용도 내가 더 많이 추가했었어. 거기다 네가 항상 그랬잖아. 모든 계약서에는 인감 도장이 필수라고. 그때 내가 둘째한테 인감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뭘 이런 것까지 찍냐고 비웃긴 했었는데 워낙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라 그냥 찍어주더구나. 거기다 인감 증명서까지 다 받아놨다. 네가 전에 그것도 꼭 있어야 한다면서.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모양인데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변호사인 걸 참 뿌듯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게 항상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근데 말이야, 그동안 네 작은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도 다 녹음해놨다. 라며 할머니의 표정은 의기양양해져 있었어요. 녹음? 할머니가 녹음까지 했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네가 전에 알려줬었잖니. 변호사는 녹음이 필수라면서. 그래서 네가 알려준 대로 했지. 녹음 그거 별거 아니더만.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엄마와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엄마, 혹시 녹음할 줄 알아? 라며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녹음?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녹음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참, 그리고 어머님 휴대폰은 어딨어요? 벌써 물어본다는 게 깜빡하고 있었네요. 엄마가 놀랍다는 듯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게 둘째네 집 근처에 있어. 거기에 효도계약서랑 휴대폰이랑 다 같이 있다. 그거 가지고 와야 해. 둘째 그 잡것이 하도 감시를 해서 내가 몰래 숨겨뒀었는데 그냥 두고 나왔지 뭐니. 내가 그거 작은 항아리에 잘 넣어서 땅에 몰래 파묻어놨다. 깜깜한 밤에 내가 그거 몰래 묻느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쌌다. 전에도 나 몰래 내 휴대폰 문자랑 통화 내역도 다 확인하길래 그 불려시가 혹시나 내가 녹음한 거 알게 될까봐 꼭꼭 숨겨뒀었어. 라며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철저했는데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제가 할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쏙 빼닮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총명하셨고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면 습득력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뒤 저는 할머니의 돈을 되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어느 날은 우리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할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몰래 가서 할머니가 숨겨놨다던 효도계약서와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요. 둘이서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다녀왔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꼼꼼하게 숨겨놨던지 항아리 한 비닐봉투에 쌓인 채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재산 반환 소송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그동안 녹음한 거랑 효도계약서를 어찌나 꼼꼼하게 작성해놨던지 같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소송 중인데 우리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빠 부부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소송 취하하자고 사정을 했지만 할머니가 그런 작은아빠 부부를 보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그 쌍판떼기 한 번만 들이밀면 우리 손녀 변호사님이 아주 작사를 내버린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거라 라며 호통까지 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총명함이 있었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나지 않았을까 간담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작은아빠 부부를 보며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아빠 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고 요즘은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거기다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는 출근하는 저를 보며 알고 보니 내가 서울 스타일이었어 라며 농담까지 하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보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